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희가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월급 모아서 퇴사는 못 만들더라도 네. 두꺼비 집 정도는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 쉬고 또 만나서 더 반가운 우리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대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 그 금리 인상과 좀 맞물려서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네.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이제 좀 이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예. 예. 뭐 파랗게 질렸다가 네. 또 빨갛게 열이 올랐다가 그러니까요. 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맞아요. 목요일만 하더라도요. 아시아 주요 지수가 일제히 폭락을 했는데 네. 또 금요일에는 다시 상승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좀 예.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귀담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벌써 궁금한데요. 오늘 특별히 또 준비한 주제가 있다고요. 일단은 혹시 그 어떤 과자 좋아하세요? 과자요? 맛동산? 과자는 뭐 아니요. 그거 너무 옛날 과자고. 새우깡? 예. 바나나키. 바나나키? 예. 저는 꼬북칩 좋아하는데 꼬북칩 꼬북칩 좋아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이제 상품명을 말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라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걸 뭐 땡땡 막 하고 개인 이렇게 하기가 키워드. 너무 어려운데 예, 맞아요. 새우깡 값이 올랐다고 해서 전체 과자 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또 맛동산이 지난달과 비해서 한 100원 올랐다고 해서 맛동산 값 때문에 모든 과자 값이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는 아실 텐데 종합 선물 세트 혹시 옛날에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그거 되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기분 좋죠. 그렇죠. 막 네. 온갖 과자가 다 들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모르죠? 네. 모를 것 같았어요. 세대 차이. 옛날에 과자를 다 담아가지고 네. 큰 박스에 그냥 맛동산에서부터 초콜릿까지 다 넣어가지고 네. 박스에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본다면 전체적으로 과자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오늘 준비한 게 그런 종합 선물 세트의 하나인 지수를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지수. 마음으로 인덱스 네. 사람 이름 지수 아니고요. 네. 인덱스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종류도 정말 많고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네. 하나하나 좀 꿰뚫어 보면 네. 우리 경제 생활하고 투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다양한 지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외에도 뭐 블랙핑크의 지수도 있고 여러 지수, 재치문 지수도 그래요. 있고 예. 있는데 정말 네. 다양한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제 얼굴이 지수 붉어지셨네. 제 옛날 친구 제 중학교 때 여자친구 이름이 네. 김지수여가지고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지수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괜찮습니까? 경제 위험한 지수 아닙니까? 예. 경제 지수 경제 지수를 한번 보면 일단은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가 지수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물가 물가 지수인데 뭐 도매 물가 지수, 소매 물가 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 생계비 지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제 물가 지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예. 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공업 생산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농립수산 생산 지수가 있을 거고요. 예. 생산 수량 지수라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생산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생산비 지수라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동향 지수라는 것이 또 존재하는데 이런 지수들 하나하나 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수인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뭐 다 들어보셨을 텐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들어보셨습니까? S&P 500 네. 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지수들인데 이런 지수들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정한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비와 재화, 뭐 용역에 대한 가격 변화 추이를 이렇게 종합해서 숫자로 만든 건데 네. 뭐 급료를 계산하거나 이자율을 계산하거나 면세 소득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버거노믹이라고 하는 버거노믹
햄버거의 버거와 이코노믹의 노믹을 붙여서 버거 노믹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맥 지수 혹시 아십니까? 예, 일부 지수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포착할 수 없는 시장의 변화를 또 포착하기도 하는데 이런 빅맥 지수가 굉장히 또 대표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어디나 있는 빅맥의 비용을 가지고 미국의 빅맥 가격 대비해 가지고 몇 퍼센트냐를 가지고 각국의 통화 가치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게 빅맥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죠? 네, 정말 다양한 지수가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뭐니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그 증시와 관련된 그런 지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자 가격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과자값이 정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종합 선물 세트의 가격은 과자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구나 하락하고 있구나를 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통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주식 종목이 거래되는데 주식 종목이란 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고유 명칭입니다. 종목마다 발행회사가 다 다르죠. 보통 발행사 이름을 따라서 종목명을 구분해 보는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식인데 우리 물론 뭐 주식의 매매는 종목별로 하게 되겠지만 시장 전체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올라가고 SK 하이닉스가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모아서 종목별로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주가 지수다. 이렇게 해서 시세가 전체적인 시세가 오름인지 내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인덱스라는 뜻이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뭐 인덱스라는 말로 쓰고 인덱싱이라는 말도 쓰고 또 주식 가격 지수 등 여러 가지 유형을 사용하고요. 영어로는 네.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네. 주가 지수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가격 수준을 알 수 있고요. 등락 상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세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주가 지수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파악할 때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빈번하게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식 가격 수준 및 변동 추세를 묘사하고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인덱스, 주식 지수가 이제 개발돼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 산업군들로, 섹터별로, 전체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수들을 좀 파악하고 오르고 내리는 거를 좀 본다면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주가 지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금융회사에서 만들고 주식시장의 일부 대표 자산운용사들이 발행한 주식 거래 가격의 평균값과 동태값을 대비해서 계산해 얻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예. 종합 분석 도구가 다 각자 달라요. 이 도구들을 통해서 시장의 섹터의 움직임을 연구할 수 있고 따라서 투자 기회도 찾을 수 있고 또 시장 변동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 지수, 인덱스라는 것이 상품의 값이나 수량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냐라는 거를 이게 뜻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기준 시점을 100이라고 놓고요. 지금이 이게 120이 됐다. 그럼 20%가 상승한 거고 또 80이 됐다. 그럼 20%가 또 하락한 거기 때문에 네. 기준점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주가 지수가 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더 헷갈려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계산이 또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한 것 네, 같아요.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 우리가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쉽게 또 설명을 드려야 채널 돌리지 않고 계속 맞아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지수의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일단은 지수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거래소마다 네. 상장 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회계와 공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 미국의 S&P 예.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죠. 예, 네. S&P가 있고요. 다우존스 이것도 네. 회사 이름인데 다우존스 컴퍼니. 그다음에 나스닥 증권거래소, 영국의 더 타임스 증권거래소, 예. 그다음에 일본 경제신문사 니케이 그리고 네. 한국거래소 등 세 개 거래소들이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 자료를 통해서 상장 기업의 건정성과
또 성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공시 자료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데요. 이렇게 기본 지수의 구성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 주가 평균으로 할 것이냐, 시가총액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평균이냐, 어려운 얘기일 수 시가총액이냐. 있지만 그냥 네. 이름 그대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 외우라고 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요. 예. 주가 평균 방법과 네. 시가총액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뭐 두 가지 다 어떤 게 옳고 그르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은 이 주가 평균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주가니까 주식의 가격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주식의 그 개별 종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다우존스에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 주가가 네. 높을수록 차지 비중이 높고요. 주가 평균법은 높은 가격의 주식이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어떤 지수 내에 시가는 매우 작지만 시가가 굉장히 작은데 주가가 높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주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볼 수 있고요. 예.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가 평균법에서는 이런 단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대부분의 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예. 주가는 알아봤고 시가총액 방법 좀 알아볼까요? 예. 뭐 시장 가치에 따라서 우리 인덱스를 매기는 건데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데요. S&P 500이나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클수록 차지 비중이 아주 높게 차지하는 건데 네. 시가총액 방법은 말씀드린 그대로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종합 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렇게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대부분의 이런 지수들이 시가총액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예를 들어 들어보죠. 뭐 예.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는 상위 기업 2개. 예. 주가 동시에 뭐 10%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시가총액이 높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로 너무 치면 삼성전자 이런 데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뭐 애플이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 가치가 큰 대형 기업의 주가가 상승 혹은 하락할 때 이 시장 시가총액법으로 계산된 이런 기업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이제 인덱스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지수도 국가별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과 나스닥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는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예. 미국은 S&P 뭐 지수 다 들어보셨죠? 네. 두 번째는 뭐 다우존스 지수 네. 들어보셨을 거고 나스닥 지수도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라고 해서 FTSE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홍콩의 항생 지수 이렇게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수많은 거래소에서 보는 주가 지수 대부분 국가의 종합 주가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비교적 예. 잘 알려진 국가 종합 지수가 이제 미국에는 S&P 500, 뭐 네. S&P 지수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 이거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제 국가적인 지수가 되어버린 거고요. 네. 나스닥 지수 일본의 지수죠. 그다음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홍콩의 항생 지수 이게 대부분 이제 주가를 거래하는 주식시장에서의 국가 주도형 어떤 주가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 주가 지수 하면은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그 국가 주가 지수 뭐 S&P, 다우존스, 나스닥, 뭐 영국의 FTSE도 있고 뭐 니케이 지수, 네. 코스피 지수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산업 지수란 건 진짜 좀 생소하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전체 지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섹터나 산업별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해당 산업군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분야나 산업 같은 이런 군에서 주식시장의 성과와 가치를 평가내는 지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의 기술 산업을 추종합니다. 미국은 또 기술 산업이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고 또 우리 투자처로 또 우리에게 많은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의 기술 산업을 추종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산업 지수는 투자자들에게 어느 특정된 시장 영역 또는 경제 영역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산업 지수는 국가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종 영역을
크게 받겠죠. 왜냐하면 업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산업지수이기 때문에 거의 국한돼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다른 업종보다 수익성이 좋아 주가가 더 빨리 오르는 업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종은 주기성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맞춰서 관련 주가 지수를 주목해서 장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요즘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 네. 주린이 분들이 또 코스피와 코스닥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너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주식 시작을 하려면 그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쉬울 너무- 수도 있지만 네.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또 맞아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맞아요. 준비를 좀 네. 했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 대표 정규 주식시장의 상장 종목 전체 주가의 움직임을 지수로 산출한 게 종합 주가 지수를 만들어 쓰는데요. 예. 그 예전 공식 명칭이 한국 종합 주가 지수였어요. 너무 길죠. 네. 한종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요거를 2005년부터 네. 코스피 지수로 바꿨습니다. 코스피 깔끔하지 지수. 않습니까? 깔끔해요. 네, 깔끔하게 네, 바꿨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주로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지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전 공식 명칭은 또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였어요. 너무 길죠. 네. 코종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되면서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네. 나눠져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예. 뭐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증시 이제 전산 매매 이게 전산 시스템이잖아요. 증시가 네, 우리가 네, 사고 네, 팔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네. 이제 한국증권 전산 주식회사에서 정규 증시 운영 시간 동안에 10초마다 이거를 산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주가 지수는 정말 종류도 많고 쓰이는 곳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처럼 증시에 상장한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만드는 종합 주가 지수 외에도 대표 종목만 골라서 활용하는 종합 지수도 있고요. 예. 또 업종별로 또 이렇게 모아서 하는 종합 주가 지수도 있고요. 네. 또 시가총액 규모별로만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종합 주가 지수도 있다.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코스피는 다우존스와 꼭 S&P?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네.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큰 기업들이 있고 예. 중소기업들이 있고 네. 미국은 조금 이제 약간 기술을 추종하는 게 기술주 나스닥이라. 중심의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그죠? 조금 이제 규모가 좀 작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런 된다.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네, 같다는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그 지수 계산을 할 때 그 자주 사용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방법 그렇습니다. 이거 활용을 합니까? 네, 예. 시가총액식으로 구해서 만듭니다. 발행 주식 주식 단가를 시가총액을 이제 구해서 만드는데요. 오늘 단가는 현재 게 이제 그렇죠. 한 주당 시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증시에 상장된 각 종목의 시가총액을 구한 다음에 예. 그 결과를 전 종목에 걸쳐서 모두 더하면 예. 오늘 현재 상장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시가총액 방법으로 말하는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에는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한때는 코스피가 3,000을 넘었다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게 3,300까지 갔었죠. 3,300 맞아요, 넘었을까지. 진짜. 관심 네. 많으시네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계산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뭐 3천이 넘었다, 뭐 2천, 3천을 뭐 뚫고 내려왔다, 네. 뭐 2천을 넘었다. 저는 이제 커나갈 때 뭐 1,000을 넘었다, 2천을 넘었다 이런 것도 저 인생에서는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기준점이 있겠죠. 예,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지수 작성 기준점이 언제냐면 1980년 1월 4일이에요. 80년 1월 4일. 예, 80년도에 뭐 저 하셨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군요.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예, 놀라셨어요? 저는 이미 이때는 거의 뭐 한글을 뗐을 때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연식이 좀 되시는군요. 그렇죠. 조상입니다. 1980년 1월 4일 날 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요. 예.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하면 예. 오늘의 코스피 지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2022년 2월 22일. 요게 좀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22년 2월 22일.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난주였는데 종가 기준으로 2,706.1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가증권 상장 주식의 전체 시세가
1980년 1월 4일 날에 비해서 27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네. 코스닥 지수 산출 기준일은 1996년 7월 1일입니다. 이때는 뭐 하셨어요? 이때는 제가 이때는 군대를 막 언제나? 준비하고 이때 있어요. 예. 제가 전 그러네요. 고등학교 때였네요. 그래요? 저는 이제 군대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나라를 그렇습니까? 지켰고 네. 제가 나라를 지킴으로써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겠죠. 요때 포인트가 이제 1000포인트 기준인데 네. 원래 기준값이 1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다른 나라 지수에 비해서 너무 예.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1000포인트로 바로 잡았고요. 그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 1월 26일부터는 예. 1000포인트로 기준값을 바꿔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 주식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동학개미만큼 서학개미 활동도 좀 많은 상황인 건데 미국 주가 지수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예. 다우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 종목만 추려가지고 네. 나타낸 주가 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잘 이해하셨던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시장 종목 전체의 주가 추이를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뉴욕 증권거래소는 1792년 이때는 진짜 확실히 앞선 나라긴 해요. 그죠? 맞아요. 1792년 출범 이래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쓰고 있는 증권거래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나스닥 시장은 1971년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이때 출범해서 주로 이제 벤처 기업이나 첨단 정보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데 종합 주가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미국 주가 지수 하면 S&P 500이 대표적이지 않나 이렇게 네, 제가 아까 네, 좀 물어봤던 아주 건데. 저명한 회사죠. 미국의 민간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주로 미국의 선도 기업이 발행한 5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S&P 50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 지수와는 조금 다르게 기업의 시장 가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 지수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다우 예. 지수는 뭐 다우존스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찰스 다우하고 에드워드 존스가 만든 거예요. 어. 예, 저는 다우 존스가 한 명인 줄 알았더니 둘 다 이게 이름이군요. 예, 오, 예. 다우와 존스. 도형 승제 지수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겠죠. 더맨더머처럼 예,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예, 예. 그래서 이 다우 존스사가 만들어내는 이런 지수다. 근데 여기에 다우 지수가 그냥 하나의 지수가 아니라 산업 평균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산업 여기에 평균 또 지수. 운송 평균 지수.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예. 운송 지수가 이 물류가 굉장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운송 지수, 그다음에 공공 업종 평균 지수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다. 이거를 우리가 다우존스 지수라 그리고 다우지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본의 지수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니케이. 니케이 네.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다우존스식처럼 주로 이제 종목을 골라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225개 주식을 골라서 만든 게 이제 니케이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종목 중 225개의 주가 평균치로 만드는 지수이기 때문에 네. 니케이 225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니케이다. 예. 자, 끝으로 투자자들이 이러한 주가 지수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에 선정하신 이유일 그렇습니다. 테고. 주식 네. 투자는 뭐 내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날의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주식의 주가를 통계적으로 종합한 결과물인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도 있다. 물론 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그 영향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수다. 그 지수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수를 중심으로 투자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